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6세 김옥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오래 일하다가 저보다 1년 먼저 은퇴했어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자녀 없이 둘이서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겪어온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남편도 저도 매일매일 설레고 행복했죠. 이름은 뭘로 지을까, 태어나면 누구를 닮을까 하며 소소한 상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크게 낙담한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괜찮을 거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유산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반복될수록 마음 한편이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산 이후 병원에서 아이를 갖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무거운 표정으로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조용히 잡더니 말했습니다. 옥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무 아프잖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자.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도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쥐었고요. 그날 저희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를 갖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앞으로 둘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과 저는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비도 제대로 없었지만 남편은 작은 텐트를 들고 강가나 산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텐트 치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 불편함마저도 즐거웠어요. 불멍을 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죠. 남편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고기를 구웠고 저는 따뜻한 국을 끓이며 남편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지? 남편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우리 이렇게만 살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테니스를 좋아해서 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운동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툰 스윙에 남편은 웃으면서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도 남편은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테니스 코트에서 땀을 흘리고 캠핑장에서는 불멍을 즐기고 가끔은 바닷가 근처 펜션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여행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둘이서 제주도에 가서 귤 따는 체험도 하고 남해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산책도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일본 교토로 벚꽃 여행을 갔는데 고즈넉한 정원에서 남편과 손을 꼭 잡고 걷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앨범을 열어보면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며 저는 마음속 깊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였고 또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남편도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옥자 너랑 결혼한 거야라며 종종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0대, 40대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남편도 저도 바쁘게 일하면서도 주말이면 언제나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가 없다는 공허함도 점차 사라졌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엔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함께 즐기며 편안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은퇴 전부터 주말이면 운동을 즐겼습니다. 젊었을 땐 저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캠핑도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조금씩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겠거니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요. 저 역시 학교에서 교장으로 일하며 책임감과 부담 속에서 지냈고 그래서 퇴직 후엔 정말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꿈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예전처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함께 찾아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은 은퇴 후에도 평소 즐기던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동호회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골프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엔 뭐 할까?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면 남편은 태연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어. 미리 예약도 해놨어.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남편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겠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취미를 즐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골프를 갈 때마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골프 여행이 점차 늘어나고 주말마다 집에 혼자 남게 되자 슬슬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골프 배워볼까?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어요. 골프는 배운다고 금방 필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만 이번 약속은 취소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배우자. 그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말에는 너랑 같이 하긴 어렵다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마음 한편이 서글퍼졌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왜 이제는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주말마다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등산, 낚시 등 여러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어요.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주말마저 혼자 남겨지니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즐거워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무료할 수도 있으니까요. 친구들과 운동하고 어울리는 게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왜 점점 줄어들까? 그런 질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골프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멍하니 TV만 켜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리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저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변한 걸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가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하지만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혀 있어서 다음에 가자. 그 말이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둘이서 캠핑장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테니스 코트에서 함께 웃으며 땀 흘리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고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다시 저와 함께할 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언젠가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날 뿐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점점 마음속 깊은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은퇴 후 남편과의 삶을 기대했던 저의 작은 바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너무도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나와 함께할 생각이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집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운동을 즐기러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부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그때 우연히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자기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 이번에 가는 골프장 근처에 맛있는 레스토랑 있는데 같이 가자. 근사한 저녁 예약해놨어.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목소리였고 너무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통화는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친구한테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분명 친구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음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대체 방금 그 통화의 상대가 누구였을까? 남편에게 바로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 여느 때처럼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골프 친구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요즘도 남편이랑 골프 자주 치시나 봐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가끔 다른 분들도 같이 가요. 다른 분들이요? 어떤 분들이요? 친구는 난처해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요. 여자분들도 있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여자들과 함께 골프를 다닌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친구도 미안하다는 듯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그 통화의 상대도 그런 여자 중 한 명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바로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정리하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골프 여행 여자랑 간 거야?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금세 표정을 바꾸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갔다니까. 저는 남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운동 같이 하는 친구야. 몇 년째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런 걸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남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기다렸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저에게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든 집을 비우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골프 모임에서의 행동과 믿기 힘든 진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남편과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과 남편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골프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든 없든 이제는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도 더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이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있었죠. 밤 11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자 씨, 죄송합니다.
형님이 오늘 좀 많이 마셨어요. 너무 심하게 취하셔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남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렸습니다. 한동안 멀쩡하게 술 마시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취했나 궁금했지만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방에 눕히고 나니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남편의 울음 섞인 중얼거림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 사실은 형님이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분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선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해서 수익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돈을 맡기게 됐는데 최근에 연락이 두절됐답니다. 그래서 오늘 술을 그렇게 마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옥자야, 할 말이 있어. 남편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그 여자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야. 처음에는 그냥 운동 친구였어. 근데 그 여자가 선물 투자한다고 하길래 처음엔 조금만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길래 점점 더 많이 맡겼어. 그런데 최근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 그래서 그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맡겼는데?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가진 현금 다 맡겼어. 수억 원이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왜 그런 여자를 믿었어?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남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해서 욕심이 났어. 옥자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울음에도 후회에도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걱정해야 하지? 그동안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동안의 상처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연금으로 도와주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위로라도 해주길 바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자주 한숨을 쉬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실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 엎여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주 다니던 골프 여행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여자를 믿은 게 아니었어. 그냥 좋은 기회라고 해서 욕심을 부린 거야. 너무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저는 이미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한참을 흐느끼더니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옥자야, 우리 이제 어떡하지? 가진 돈도 다 날렸어.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의 손길이 느껴졌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이 그 여자한테 돈을 맡긴 것도 그런 선택을 한 것도 다 당신이 한 일이잖아. 나는 상관없어. 그 말을 내뱉고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조차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평소에 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지금과는 다른 마음으로 남편을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제발.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야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당신한테 아무런 기도 없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 남편은 제 반응에 당황하며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내가 정말 욕심이 났던 거야. 처음에는 수익도 잘 나왔고 그래서 더 믿게 됐어. 그런데 그 여자가 사기를 칠 줄은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 당신이 피해자라고? 나는 뭐야? 당신이 그렇게 돌아다닐 동안 나는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당신은 나를 배려한 적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 생각했고 저와의 약속도 함께하겠다는 다짐도 모두 저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식사를 하러 나와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남편이라는 존재를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저는 남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시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마음의 벽을 단단히 쌓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과하고 후회해도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물도 후회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 제 자신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의 제 진심입니다. 남편이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이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까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마저도 저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후회와 눈물이 진심일지라도 이미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무너뜨린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어떤 노력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는지, 얼마나 저를 외롭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남편의 사과와 후회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쳐도 남처럼 지나쳤고 식탁에 마주 앉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각자 식사를 해결하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예전에는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곤 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집을 나가든 들어오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태도를 눈치챘는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포기한 듯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남편의 방에서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도 들지 않습니다. 남편의 감정이나 고민에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든 괴로워하든 그것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집안일을 도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 남편이 달려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힘들어도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와주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합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뜻을 알아차렸는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예전의 저라면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며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저는 남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고통은 온전히 남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의 잘못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린 배신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실수를 단순한 금전적 실패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조차 알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거실에 앉아 과거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 여행을 다니며 찍었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때의 저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기억들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고 남편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의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신뢰는 다시 쌓이지 않을 겁니다. 남편의 후회와 사과도 이미 제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같은 집에서 남보다 더 먼 사이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남남이 되어야 할지 말입니다. 남편의 사과와 후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이미 남편과 멀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지루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지고 저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도 하고 책도 읽고 가끔은 손맛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지만 남편의 일로 마음이 무너진 이후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편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풀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과 다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 미정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자야,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들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하지만 미정이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내가 널 몇 년을 봐왔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아.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와 볼래? 사실 저는 교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도 없었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가? 그러자 미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대단한 종교생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자는 거야. 집에만 있지 말고 바람도 쐬고 그래. 처음에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이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 집에만 있어봤자 답답하기만 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기대 없이 미정이를 따라 동네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었습니다. 차려입은 옷이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외출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미정이와 함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 놀랐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도 많았고 다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정이 친구분이시구나. 반가워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다정한 인사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 만든 반찬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정성스레 준비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김옥자 권사님, 이거 좀 더 드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많이 드세요.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좋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밥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 교회를 나가다 보니 낯선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나이 비슷한 권사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근처 공원에 산책도 나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이랑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그런 질문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대충 웃으며 넘기게 됐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 따뜻함이 저를 조금씩 위로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작은 교류, 함께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들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물론 남편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편의 행동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주중에도 교회에서 열리는 소모임에 가끔 참석합니다. 미정이와 함께 찻집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교회 사람들과 작은 나들이도 다닙니다. 옥자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미정이의 그 말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글쎄 그런가?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의 존재가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보세요.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해도 이미 저는 남편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와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었고 남편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남보다도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서로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각자의 방에 머무르며 서로의 존재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남편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후회가 제 마음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제가 남편을 향해 가졌던 믿음과 애정은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냉랭한 관계로 평생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공허하고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가끔씩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립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다니던 시절, 함께 웃고 즐기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제 삶을 따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조언과 위로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말이죠. 감사합니다.